저 애들이 우리 손녀야? 박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래시장 한 구석, 낡은 천막 아래 두 여자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너무 큰 외투를 입고 고사리 손으로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오늘도 점심시간에 도시락 못 사가서 언니랑 손잡고 운동장만 빙빙 돌다 교실 갔잖아. 조금만 참아, 은지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금고를 털고 도망쳤을 때 이 쌍둥이들도 함께 사라졌어요. 영숙은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도둑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배가 고팠어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2억을 가진 사람의 아이들이 이럴 리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봤어. 그날부터 영숙은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금고를 턴 사람이 누구인지, 며느리를 쫓아낸 진짜 이유가 뭔지, 모든 것은 그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박영숙은 잠에서 깼어요. 장례식 3일째였습니다. 아들 김태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 영숙은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며느리 최수진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손녀들도 조용했어요. 영숙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문득 금고가 떠올랐어요. 아들 보험금 확인해야지. 영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는 벽장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도 텅 비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 방도 확인했어요.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쳤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가정부 이순애였습니다. 새벽에 남자 목소리 들렸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택시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짐도 엄청 많이 들고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도둑년, 우리 집 금고를 털고. 어머님 괜찮으세요? 둘째 아들 김재현이 다가왔습니다. 재현아, 금고가 비었어. 며느리가 돈 가지고 도망갔어. 재현은 금고를 확인했어요. 형수님이 정말 이럴 수가.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그냥 없는 사람으로 치자. 다시는 그 여자 얘기 꺼내지 마.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영숙은 며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금고 털고 젊은 남자랑 도망갔어요. 요즘 여자들 믿을 게 못 돼요. 친구들은 영숙을 동정했습니다. 정말 큰일 겪으셨네요. 그런 며느리라니. 영숙은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하며 손녀들조차 잊으며.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3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례식 하루 전으로 돌아갑니다. 겨울밤 새벽 2시였어요. 김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재현의 전화였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공사 현장에 문제 생겼어요. 지금 안 오시면 정말 큰일 나요. 태주는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공사 현장에 문제래. 급하게 다녀올게. 조심해요. 밖에 눈 온대요. 태주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외곽도로로 향했습니다.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점점 미끄러워졌어요. 태주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야지. 하지만 커브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요.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바퀴 굴렀어요. 그대로 멈췄습니다. 태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최수진 씨 되시나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진은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태주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즉사였어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영숙과 수진, 재현이 상주로 앉았어요. 쌍둥이 딸들은 영문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왜 안 와요? 수진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공사 현장으로? 새벽 2시에 무슨 문제가?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소에 전화했어요. 저기요, 사흘 전 새벽에 문제 있었나요? 새벽이요?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공사도 끝나서 사람도 없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그럼 재현 씨가 왜? 수진은 회사 동료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날 밤 정말 공사 현장 문제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태준 형님이 부장 승진 확정이었어요. 재현 씨는 승진 못하셨고요.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재현 씨가?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재현의 차를 확인하러 갔어요. 주차장에 서 있는 재현의 차, 트렁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기름 묻은 헝겊이 있었어요. 고무 장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봉지, 빙판길을 만들 때 쓰는 소금.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 뭐 하세요? 뒤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돌아봤습니다. 재현이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뭘 찾으시나요? 수진은 트렁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증거라도 된다고요? 경찰 갈 거예요? 좋아요. 나 변호사 친구 많아요. 형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재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나가면 애들은 안 건드려요. 아니면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쌍둥이 딸들이 떠올랐어요. 은서와 은지.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수지는 영숙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영숙의 방문을 두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좀 이상해요.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금고 비밀번호도 형수님만 알잖아요. 수지는 문 앞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거실로 나갔어요. 영숙의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금고가 비었어. 2억이 사라졌어. 어머님, 전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래? 너 말고 누가 비밀번호 알아? 새벽에 남자 목소리 들렸대. 택시 타고 나가는 거 봤대. 당장 나가.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집 체면을 다 망쳤어. 금고까지 털고
내 앞에서 사라져.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아이들도 데리고 가. 너희는 이제 남이야. 수지는 방으로 돌아와 쌍둥이 딸들을 깨웠습니다. 은서야, 은지야. 일어나. 엄마랑 이사 가야 해. 왜요? 할머니는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 집을 나섰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떨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은서. 지갑에 1,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수진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박영숙은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친구의 권유였어요. 그 시장 낙지젓갈 진짜 맛있더라. 영숙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었어요. 싱싱한 무 사세요. 배추도 있어요. 영숙은 움찔했습니다. 이 목소리, 고개를 돌렸어요. 낡은 천막 아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기운 스웨터. 수진이 그 옆에서 두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쌍둥이였어요. 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너무 큰 외투를 입고 도라지를 다듬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언니, 나 추워. 조금만 참아, 은지야. 은서가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손녀들, 손님이 왔어요. 무 얼마예요? 5개에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안 사. 손님이 가버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오늘 꼭 팔아야 애들 도시락을 싸줄 텐데. 은지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열이 있네. 병원 가야 하는데.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2억을 가졌다면서 왜 시장에서 물을 팔아? 손녀들이 왜 저렇게 야위었어? 영숙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짜 수진이가 금고를 털었을까? 2억이 있다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새벽 5시까지 뜬 눈으로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알아봐야겠어. 3년 전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경기도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부 이순애가 사는 곳이었어요.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애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좁은 거실에 앉았어요. 순애 씨, 3년 전 그날 밤 진짜 남자 목소리 들었어요?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 어제 수진이 봤어요. 시장에서 애들이랑 무 팔고 있더라고요. 순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사모님. 거짓말했어요. 젊은 남자 없었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현 도련님이 시키셨어요.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오셨어요. 돈 주시면서 그렇게 말하라고. 남자 목소리 들었다고, 택시 타고 나가는 거 봤다고. 장례식 이틀째 밤, 며느님 방에서 큰 소리 들렸어요. 재현 도련님이 나가. 당신 때문에. 그런 소리.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씨. 오후 2시, 영숙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니던 건설회사였어요. 태준의 동료 이 과장을 만났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잊을 수가 없죠. 9시쯤 재현 차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형, 공사 현장 큰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급하게 나가셨어요. 다음 날 제가 공사 현장에 물어봤어요. 그날 밤 아무 문제 없었대요.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그때 부장님 승진이 확정됐었어요. 근데 재현 차장님은 같은 경쟁에서 밀리셨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재현 차장님이 바로 부장 됐어요. 영숙은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재현이 형을 거짓으로 불러냈어요. 수진이 진실을 눈치챘고 재현이 쫓아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만나야겠어. 저녁 6시 영숙은 시장 근처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애들 키우는 젊은 여자분 사세요? 아, 최 씨 댁 말씀이시네요. 저 골목 안쪽 연립주택 반지하요. 영숙은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추워. 조금만 참아, 은지야. 전기장판 곧 켜줄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수진아, 왜 오셨어요? 나 알았어. 재현이가 한 짓. 3년 전 그날 밤 무슨 일 있었는지.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쌍둥이 아이들이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숙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은지야. 할머니야. 미안해. 영숙은 오열했습니다. 수진이 동전을 주며 아이들을 밖으로 보냈어요. 저쪽 구멍가게 가서 초코파이 사 먹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조사했어. 순애한테도 들었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들었어. 그날 밤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공사 현장에 전화했어요. 문제 없었대요.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재현 씨가 승진 탈락했다는 걸.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재현 씨 차 트렁크 확인했어요. 기름 묻은 헝겊, 장갑, 소금 봉지, 빙판길 만들 때 쓰는.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현 씨가 협박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애들은 안 건드린다고. 애들을 지켜야 했어요. 영숙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3년 동안 널 오해했어. 이제 괜찮아. 내가 함께 싸워줄게. 일주일 후 영숙은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형 유산 얘기 좀 하려고.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봐. 저녁 7시 재현이 왔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서랍에 숨겨놓았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재현아, 형 죽고 3년이 지났네. 그날 밤 기억나니? 형이 사고 난 밤. 내가 형한테 전화했잖아. 공사 현장 문제 생겼다고.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에는 문제가 없었더라.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어. 그리고 수진이도 찾았어. 시장에서 무 팔고 있더라. 2억 가지고 도망쳤다며? 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다 말했어. 내가 협박한 것도, 쫓아낸 것도, 금고 턴 것도. 재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형을 죽였어요. 형이 저를 너무 무시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승진도 형만 하고. 저는 항상 뒤였어요. 거짓으로 불러냈어요. 빙판길에 소금도 뿌렸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하게 하려고. 재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눈치챘어요.
트렁크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협박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애들은 안 건드린다고. 금고는 제가 털었어요. 형수한테 덮어 씌우려고요. 순애 아줌마한테도 돈을 줬어요. 거짓 증언하라고. 영숙은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 녹음됐어. 네, 자백.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입니까? 살인 교사 신고하려고요.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재현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김재현은 살인교사, 사기, 공갈 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과 수지는 법정에서 지켜봤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의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서와 은지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은서가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 저도 시험 잘 봤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더 이상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할머니도 드세요.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태준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가족은 엄마가 지킬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이제 행복하자. 네, 어머님. 은서와 은지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너무너무.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손녀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3년 전 그 겨울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어머니 영숙은 큰 아들을 잃고 난 후 둘째를 감옥에 보내야만 했어요. 자신이 외면한 채 모진 몇 년을 보내게 한 며느리 수진과 쌍둥이들을 위해 단호한 결단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시 되찾았지요. 이렇게 이 이야기처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답니다. 지금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손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